오늘은 제가 급등주 매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종목 보면서 매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광산업인데요. 전형적인 급등주 흐름이 나왔고 이 안에 여러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클럽에서 공유했었던 종목이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신고가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이야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6월 13일 날 오후 흐름을 한번 보면은 여기죠. 이게 이제 수급 털리면서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일단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눈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올 때 급락 흐름이 정확히 언제 나온지를 맞추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을 인지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매매할 때 그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포가 물량을 모아가면서 시세를 분출시킬 때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게 있거든요. 보통 신고가 상황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화살표시한 여기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도 했었고, 여기도 신고가죠. 근데 이 이후로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가는 다 똑같은 신고가인데, 같은 신고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괜찮고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한다라기보다는 좀 감각이나 경험적인 영역도 있어서 뭐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좀 막연하지만 저의 느낌을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말하면은 많이 오르면은 언제든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주포가 이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가져왔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포들의 시장가 매도가 가능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 흐름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잘못 들어가면 골로 가는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상황은 순수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유한 사람들만 이 안에서 뭔가 응용도 가능한 거지 신규로는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영역 구분과 관련된 얘기고요. 신규 진입 영역과 보유자의 영역에 대해 영역 구분을 좀 해준 거예요. 저는 이 구분을 주포의 매도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클럽에서도 종목을 보고 종목에서 현상 보면서 이런 영역 구분 훈련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영역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구분이라는 게 주포가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좀 신규로 들어가도 신고가 종목이지만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영역이 있다. 근데 이제 일단 먼저 그거를 좀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 영역 구분 없이 무조건 좋으면은 막 달려드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구분하는 눈부터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차트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오르면은 좀 들어가지 말고, 오르는 초입부에는 괜찮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주관적으로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이게 왜 좀 어려운 얘기냐면은, 초입 부분에 들어가야지 누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때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이런 때랑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입부야, 그래서 여기가 초입부라서 들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한 1, 2개월 막 횡보해. 근데 여기가 초입부야, 그럼 여기는 막 올라가. 여긴 초입부는 아니지만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횡보 안 하고 바로 여기까지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입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거기가 매직 구간인 경우가 있을까봐, 좀 그게 시간적 손해를 볼까봐 두렵기도 한 거고, 좀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왠지 이제 충분히 수급이 붙고 있으니까는 금방 수익을 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곧 그러다가 이제 내동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안 들어가, 뭐 초입부니까 들어가,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선택의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기 높은 자리인 거 알아, 근데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막 이런 마음의 목소리가 있어요. 뇌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알면서도 못하거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저도 뭐 그런 생각 드는데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역 구분을 했다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는 사실상 신규로는 이쪽이 막차 티켓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이후에도 하면야 하겠지만 애매합니다. 하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갔어도 수익이야 내겠지만 그 행동이 과연 올바른가,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되게 괜찮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막차 티켓이었을 것 같고, 막차 티켓을 잘 사서 잘 올라타서 매매하고 있다면은 이걸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수익성을 바라보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게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런 매매를 한다면 수익성을 노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빨리 파는 단타 목적이라면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 좀 덜 리스키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리스크 대비 리턴의 수지 타산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덜 위험한 데서 더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빠른 매매가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가서 다른 종목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여기가 그렇게 막차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뭐 이 이후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덜 리스키한 곳에 가서 단타를 쳐라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게, 리스키한 곳이니까 단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심리가 그렇게 가기도 가고.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가면은 수익 적게 내고 크게 잃는 그런 구조의 매매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리스크 대비 리턴은 진짜 생각보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이 매매했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매매를 할 때 제가 좀 더 수익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뭐 10번을 매매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진짜로 큰 파동이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많진 않겠죠. 대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이 한두 번 나올 때 이때 제대로 먹어줄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거를 최소한 노려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그래도 올라타보는 게 가장 가치가 있지, 여기서 깔짝깔짝 수익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7번, 8번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나머지 두세 번 잘못됐었을 때 그게 효율이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제대로 잡기 위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손절 라인 잡고서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안 되면 손절하면 되지, 그리고서 단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같은 이유로 이게 되게 안 좋은 전략인 게 되는 게, 손절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더라도 어쨌든 손절로 인해서 손실이 누적되는데, 근데 몇 번 안 되는 상승 기회에서 잠깐 먹고 짤짝거리면서 나오면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손절 확률이 되게 낮은 곳에서 그런 손절 라인을 잡고 단타를 치는 게 낫지, 왜 굳이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라는 거는 이제 좀 뭔가 시세를 주는 그런 초입부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시세를 다 버리고서 앞에서 그냥 깔짝 단타 치고 말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막 부추기는 유튜버들도 꽤 있고. 네, 대체로 다른 관점은 있지만 요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은 손절을 하면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성, 수익 잘 내야 된다, 이 개념은 같을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깔짝 수익 내는 걸로는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성을 바라본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여기서 잘못하면 뇌동성 추격 매수가 되는 거고, 잘 컨트롤하면 비중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되게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면 매매하면서 묻지마 추격 매수가 안 되게 하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함이 있어야 돼요. 유리함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평가 수익이 확실히 플러스가 돼서 추가 매수 이후 평단이 올라가더라도 꺾이는 흐름에서 얼마든지 익절 컷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리함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비중이 있는데 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평가 수익률이 있을 때 이 위에서는 계산해서 비중 일부만 채우게 되면은 평단가가 요만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재가보단 낮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 꺾이는 중간에 익절 컷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이 또 되게 어렵게 들리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평단이 한 9,000원 정도야.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익절컷 하면 되지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그 익절컷 때문에 확보한 수익을 날리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는 수익 극대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또 크게 먹지도 못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먹으려면은 익절컷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으로 좀 부딪히는 느낌도 들기는 하잖아요. 완전히 공감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투자입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공짜 수익은 없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항상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거고, 나도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즐기는 편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걸 거면 수익을 걸어야지. 뭐든 걸어야 되는데 원금을 거는 것보단 수익을 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수익일 때 거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리스크 없이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거를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리스크를 이제 테이킹을 한다는 게 이제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건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내가 이제 손실 보면서까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이야. 근데 내가 수익을 확보한 거를 걸고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마인드만 조금만 바꿔줘도, 이게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이 바꾸는 거일 텐데, 그것만 바뀌면은 뭔가 좀 많은 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일단은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작더라도. 왜냐면 작더라도 수익이 있으면 그 작은 거라도 걸어서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가 열리는 건데, 조그만 수익을 무시하고 그 자체를 그거 내는 게 뭐가 중요해, 난 한 번에 큰 수익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원금 걸고 있다가 원금 다 날리는 거고, 이런 행태가 되게 공공연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은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수익 내서 뭐해라고 하는, 그냥 나는 큰 거 먹을래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 없이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 거는 확보한 수익을 그냥 조금이라도 내주는 거를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먹고 여기서 그냥 깔짝거리고 끝나게 되는 건데, 그 수익을 걸고서 뭔가 좀 더 이제 리스키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거면은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익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매매는 지금 되게 단순한 급등주, 급락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매매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실전 매매는 단순하지 않다. 오늘 얘기했던 거에서도 영역도 구분하고, 리스크 대비 리턴에 대해 판단하고, 수익성을 바라보고, 수익성을 바라볼 때 드리블하고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매수매도 조합 짜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할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배우면서 같이 해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내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도전도 해보고 난이도도 높여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서 그런 것들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 백강산업으로 저희가 영상 올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클럽에서 공유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회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이런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니스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볼 게 되게 많고, 이런저런 것도 따져야 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주식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 대응해서 여기서 수익을 잘 만들어내. 근데 그게 돼요. 그걸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뭔가 좀 너는 너고 나는 나, 너는 잘하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식하는 분들이. 나는 초보인데 이건 초보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 클럽 안에 있는 회원분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되게 비슷해져 있습니다. 어니스트님하고 나하고 뭔가 좀 생각하는 게 비슷해졌는데, 나도 이제 좀 많이 예전하고는 다른데,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계좌도 되게 많이 바뀌고 수익도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 클럽 회원분들도 보시는 분들,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클럽에서 여러분들 훈련시켜드리고 같이 매매를 함께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모두에게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전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든 아니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투자 클럽 가입하세요. 가입해서 오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이거는 뭐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 투자 클럽 가입하는 방법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